와, 토트넘 정말 난립니다. 안 그래도 부상자 군단인 팀인데 이번에 베르베인까지 잃었어요. 무리뉴 감독이 오늘 새벽 라이프치히에서 가진 챔피언스리그 기자회견에서 베르베인이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벤 데이비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예 라이프치히 원정에 가질 않았고요. 살다 살다 이렇게 부상자 많은 팀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공격진이 정말 데이비스입니다만 공격진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좀 돼버렸어요. 베르베인 부상에 관한 무리뉴 감독의 멘트 먼저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Yet more bad injury news. Can you believe it? Yeah. I can. Yeah. Terry, can you tell us the prognosis for Stephen and of course Ben as well? Ben, 1 week, 2 weeks. Steven, you want to say? I don't expect him to play this season. 무리뉴 감독 이제 완전 초탈했네요. 케인에, 손흥민에, 시소코에, 베르베인까지 공격진이 아주 아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창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올 시즌 농사의 성패를 가를 라이프치히 원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감독이라면 멘탈 잡는 것 자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상황이 이게 다가 아니죠. 남아있는 선수들의 상태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주전으로 계속 뛰었던 선수들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고 몇몇 선수들은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주말 번리전 직후에 벌어진 소동은 무리뉴 감독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은돈벨레 얘기예요. 꽤 파격적인 일이었죠. 손흥민이 빠진 뒤 연전 연패하던 토트넘이 번리전에서 지난 주말에 힘겹게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경기 내용은 썩 좋지 않았고요. 3무 1패 여전히 수렁에 빠져있는 토트넘인데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역전에 실패했고 무엇보다 어쩌면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전반전이 있었으니까요. 감독 입장에선 기분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무리뉴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한 인터뷰가 큰 화제였습니다. 경기 직후 플래시 인터뷰에서부터 신랄한 비난을 쏟아붓더니 라커룸에 들르고 나서 진행이 되는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두 인터뷰를 들어보면 본인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화가 너무 나서 또 지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화병 날 것 같아서 얘기한 느낌? 물론 당연히 화가 나서만 한 얘기는 아니겠죠. 이 얘기를 통해서 뭔가 팀이 좀 달라지길 바랬던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감독이 경기 직후에 선수를 특정을 해서 거의 저격하듯이 비판을 쏟아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인터뷰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은돈벨레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잘해서 칭찬한 적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워낙 잘 다치고 컨디션의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우려 섞인 얘기들을 주로 했었죠. 그래도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적은 없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은돈벨레의 부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너무 잘 다치는 데다가 토트넘이 데려올 때 지불한 이적료가 있잖아요. 역대 최고의 이적료. 그리고 팀 내 최고의 연봉을 감안하면 아무리 신입이기는 해도 기여도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적료만 900억 원이 넘고요. 연봉까지 감안하면 1천억이 넘는 선수란 말이죠. 그런데 성과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곱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더 선에서는 뭐라고 같이 썼냐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가 517일간의 침묵을 깨고 구단 기록까지 깨면서 데리고 온 선수다. 네. 팬들은 빅네임 영입이라고 흥분했고 최소 무사 덴벨레 공백 정도는 메워줄 거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실은 번리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른바 산책 논란까지 있었어요. 앞선 울버햄튼전 패배 때 상대팀 쪼코 공격수죠. 네트의 질주를 압박도 전혀 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는 이런 영상이 트위터에서 큰 화제가 된 건데요. 이 영상은 울버햄튼 팬인 딩글베리 씨가 찍은 겁니다. 트위터에서만 무려 6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은돈벨레는 열정 따위 느낀 적 없고 압박 따위 모르는 그런 선수처럼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고 이게 연습 경기가 아니라 실전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때 1천억 원짜리 선수 아닙니까? 당연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무리뉴 감독이 웃어넘겼어요.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트가 너무 빠른 거죠. 은돈벨레가 어떻게 네트를 따라잡습니까? 그런데 번리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다 못해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날 무리뉴 감독은 은돈벨레를 어린 스킵과 함께 선발로 기용을 했습니다. 윙크스에게 좀 휴식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죠. 두 선수가 중앙을 담당하게 했는데 엉망인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두 선수를 동시에 빼버렸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는 부상이 아니고서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는 좀 더 쉬게 하려던 루카스 모라하고 지오바니 로셀소를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을 했습니다. 팀이 지고 있긴 해서도 심상치 않은 교체였죠. 하프타임에만. 중계 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에 중원이 정말 엉망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은돈벨레를 향한 직격탄은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경기 끝난 직후 보통 라커룸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하는 플래시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죠. Well, Joseph, we start at half time. We saw what you changed, but just tell us why and what difference it made. I think obviously the quality and the dynamic of Lucas and Lo Celso, they made a difference. And I want to say, but I cannot say. We had something in the first half that we didn't have in the second half. So in the second half we improved a lot. But don't ask me to tell more because I cannot do it. 이것까지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좀 망설이는 게 보이시죠? 예, 실명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I'm going to have a little go because I'm guessing from that you think it wasn't formation or fatigue or anything like that. You felt maybe a bit of character, a bit of heart was missing first half? No. I think fatigue. Lucas had and Lo Celso had and Bergwijn had and Dele Alli had, and they gave what you saw. Don't ask me much more than this. I was expecting players not tired to give more to the team, and I think somebody has to realize that this is a Premier League. I think this is probably a new experience and the first time he comes to Burnley, and I hope that next season it can be fantastic because until now it's not enough. So you're not talking about Skip, you're talking about obviously the other player you substituted. Let's move on. Skip is a kid, did a fantastic 120 minutes. I needed to protect Winks. Winks was another one that was in his limits, and we managed to have Skip fresh for the Tuesday match. And Skip is a kid in evolution, and I never want to criticize a kid like him.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욕하는 게 스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은돈벨레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누구겠어요. 하프타임에 스킵하고 은돈벨레 2명 뺐는데. The fact that Lo Celso and Moore have had to give you extra tonight, more than probably you hoped, do you fear that might have a knock-on for Tuesday? I think 45 minutes is fine. I was expecting not to be losing at half time, and then to bring Lucas Celso with 30-35 minutes to go to try then to attack the game. But we conceded that goal, and the problem was not the goal we conceded. The problem was that in the first half we didn't have midfield players to get the ball and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building from the back. So many times we had to go long because midfield players were hidden, and in the second half the midfield players, they were showing themselves all the time, and as a defender it's much easier to pass, it's much easier to build, and then it's much easier to connect with the attacking players. The number of yellow cards they got on fouls on our transition to attack is clear a sign of how good and how dangerous we were breaking the lines. So a very good second half. I think in the first half I must work to try to improve, but coaches, they also need the players to cooperate in that work of their improvement and their evolution. So last question, the midfielder that you're not happy with, how does he get to the level that he needs to, that you need from him?
I hope that he uses every minute on the pitch and every minute knowing what the Premier League is to improve. There are many fantastic players that in first seasons in new countries, for different reasons, they struggle. There are many examples of it. So he's a player with a great talent, and he has to know that he has to do much better, and he has to know that I cannot keep giving him opportunities to play, because the team is more important than the players, and the players they must be on the pitch as consequence of their work, as consequence of their performance. This is a performance level football. 자, 이 인터뷰를 마치고 들어갔다가 이제 모든 매체들이 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무리뉴 감독은 여기서 더 센 발언을 합니다.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말하기로 맘먹은 수준인데 아주 공격적입니다. My thinking was in the first half we didn't have midfield. It's as simple as that. I think more important than the tactics is to have midfield players that want the ball, to have midfield players that connect the game, to have midfield players that press, to have midfield players that recover the ball, to have midfield players that win duels, and we didn't have it. And of course I'm not speaking about Skip, because Skip is a kid of 19 years old that played 2 hours of football in the last day, and I'm not critic with Skip at all, because I don't want another question about the same story. I'm not going to run away, and I have to say that Tanguy had enough time to come to a different level. I know that the Premier League is very difficult. I know that some players it takes time. Some players they take long time to adapt to a different league. But a player with his potential, with his responsibility, I think he has to give us more than he's giving us. And especially when you see the way Lucas, Lo Celso, players that are playing every minute, I was expecting more in the first half, but second half was really good. 번리전에서 은돈벨레는 정말 무존재로 존재감을 보여주는 희한한 경기를 했습니다. 중원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번리전에서 얻은 승점 1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은돈벨레의 번리전 경기 내용은 참 그랬죠. 은돈벨레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지 매체가 측근을 이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나한테만 가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뭐 공개적인 저격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천억짜리 선수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훈련장에서 웃는 얼굴로 뛰어다니는 모습도 화제가 됐던 은돈벨레입니다. 이게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토트넘 커리어가 망가지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프치히에 나올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무리뉴 감독이 그냥 감정이 휘둘려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은돈벨레 안에 잠자고 있는 사자를 깨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뭐 깨워놓고 보면 고양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보기 드문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이프치히와의 원정 경기 치릅니다. 홈에서 원정골 내주고 진 데다가 공격진이 초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FA컵도 떨어진 마당에 토트넘에게 남아있는 작지만 유일한 우승 가능성이 이 대회 아니겠습니까? 토트넘 팬들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작은 기적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정혁이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